건강 100세를 위한 첫걸음, 바로 뼈 건강이죠. 뼈 건강을 꽉 붙잡아야 할 5060 세대는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뼈 건강을 위해서 두부랑 멸치랑 꾸준히 잘 챙겨 먹습니다. 뭐 치즈나 우유, 또 요거트 정도. 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칼슘. 모두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칼슘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챙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뼈를 위해 챙겨 먹는 칼슘에 숨겨진 두 얼굴, 지금 알아봅니다. 100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나이가 드니 키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키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데요. 실제로 중년 이후부터 10년에 1cm 정도 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키가 예전에 비해 3에서 4cm 이상 줄었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란 뼈골, 마늘 다, 구멍 공, 증세 증이거든요. 말 그대로 뼈 속에 구멍이 많이 생겨서 뼈가 가늘어지거나 얇아지고 약해져서 잘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생기면 재채기를 하거나 과속방지턱을 넘는 정도의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약 30%에 이른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도둑으로부터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중 잘 알려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칼슘이죠. 그러나 이 뼈 건강을 위해 먹는 칼슘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혈관 속의 칼슘의 잔류량을 높이고 혈관을 막히게 함으로써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역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이론도 있는데요. 뼈 건강을 위해 먹은 칼슘이 내 몸을 해칠 수도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뼈 건강을 지켜야 할까요? 뼈 건강을 되찾고 인생 후반전을 즐기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탁 트인 바다가 눈을 사로잡는 낭만의 도시 여수입니다. 주인공이 있다는 한 헬스장에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인데요. 이들 중 단연 눈에 띄는 한 사람. 그렇죠. 자, 셋. 그렇죠. 이완을 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이 완전 다 뻗어질 때까지. 뻗어질 때까지. 백발에 어울리지 않는 성난 등 근육.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듯 누구보다 선명한 근육을 자랑하는데요. 좋아요. 오직 그녀의 시간만은 거꾸로 흐르기에 여수에서도 유명하답니다. 그렇죠. 가슴 좀만 더 들어주고. 저희 동네 할머니십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네, 이제 헬스를 하시니까. 내 원래 호칭이 김종국 할머니잖아.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김종국 할머니라고 해버려. 그렇게 해요, 할머니 말고? 그래, 할머니는 발음이 잘 되면 할머니라 그래. 아, 알았어요. SNS에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몸짱 할머니 강현숙 씨. 나이는 52년생, 73세 강현숙이에요. 운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근육도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에 제가 운동을 시작했지만 특별한 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갱년기 지나면서부터 갑작스런 허리 통증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119 실려가고 한 막 보름이면 보름, 20일이면 20일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척추가 다 어그러져 뼈가 다 어그러진 기분? 갱년기 이후 뼈 건강이 약해지며 찾아온 허리 통증.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벼운 물건도 쉽게 놓치기 일쑤. 결국 골절상까지 입어 일상이 무너져 버린 건데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더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다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내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과 달리 왜소한 체격이었던 과거. 타고난 약골 체질이었기에 각종 병을 달고 살았다는데요. 노후에는 뼈 건강이 재산임을 알기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각오로 운동을 시작한 강현숙 씨. 꾸준한 웨이트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한 결과 72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성 부럽지 않은 탄탄한 근육 소유. 나이를 초월한 건강미로 일명 무쇠 할머니, 김종국 할머니로 불리고 있답니다. 허리 통증을 이겨낸 그녀만의 운동법이 있다는데요. 이제 뭐야? 네, 이거 캐틀벨 스윙인데요. 제가 처음에 헬스장에 왔을 때, 몸이 아파서 헬스장에 왔을 때, 저는 이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혹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집에서 물병을 든다든가 프라이팬을 들고도 할 수 있는 운동은 이 캐틀벨 스윙입니다. 발 넓이는 내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등이 굽거나 허리가 말리면 안 되니까 이걸 잡으시고 코에 힘을 주시고 엉덩이와 고관절을 이용해서 빼면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에 힘이 생기니까 허리에 통증이 좀 사라지고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진 것을 느끼게 돼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놓칠 수 없는 운동이에요. 네. 뼈 건강을 되찾으며 운동에 푹 빠진 강현숙 씨. 자세 또한 선수 못지 않습니다. 이번엔 허리 보호대까지 착용하며 본격적인 운동을 준비하는데요. 이거 10kg짜리가 나이가 들면 골절 위험 때문에 중량 운동은 피하기 마련이건만 현숙 씨는 개의치 않습니다. 원판 무게만 무려 80kg.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뼛속부터 뿜어져 나오는 힘으로 단숨에 성공.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힘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골반 이게 넘어져서 대퇴 골반 이게 많이 부러져서 노인들은 가시잖아요.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녀의 뼈 건강은 어떨까요? 자세한 검진을 통해 현재 뼈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일단 찍었고요. 보통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뼈가 이제 약해지면서 뼈가 주저앉고 그러면서 체형이 틀어지면서 이제 허리가 휜다거나 젖혀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주저앉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고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 사이 간격도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뼈는 이제 튼튼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어머니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덕분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척추를 잘 지지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뼈 건강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 단단한 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현숙 씨. 또 다른 건강 비결은 무엇일지 일상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무거운 의자를 망설임 없이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 가구 위치를 바꾸는 것도 그녀에겐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을 치우는데요. 제가 집에서도 운동 좀 하려고 이렇게 치우고 있어요. 무겁지 않으세요? 안 무거워요. 옛날에는 이런 거 옮기는 거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거뜬하게 옮길 수 있어요. 종이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뼈 건강을 단련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요.
먼저 바닥에 종이를 동그랗게 깔아줍니다. 한 발로 체중을 지탱한 채 남은 한 발을 들고 한쪽으로 돌며 종이를 찍듯이 터치하는 한발 찍기 운동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뼈에 좋다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체를 기르는 운동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아이리신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뼈 형성의 핵심 요소인 골세포 증식을 촉진해 뼈 형성을 돕고 골밀도를 증가시켜 뼈를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쯤 되니 현숙 씨의 식단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식사 준비에 나선 그녀. 한눈에 봐도 단출해 보이는 재료인데요. 채 썬 양배추를 한가득 옮겨 담고 달걀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달군 프라이팬에 고루 익혀주면 손쉽게 음식이 완성되는데요. 뭘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는 소화도 잘 되고 또 영양가도 단백질, 계란, 양배추, 깻잎, 표고버섯, 치즈 그렇게 올려서 저는 일단 간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을 거거든요. 뼈 건강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인다는 현숙 씨. 짜게 먹으면 신장에도 부담이 올 뿐만 아니라 뼈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싱겁게 먹습니다. 저당 소스를 곁들여 풍미를 더한 양배추 달걀전. 속 편하고 영양 가득한 한 끼. 건강하게 칼슘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답니다. 일반 식단 속에서 충분히 칼슘을 채운 후 튼튼한 뼈를 위해 챙기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데요.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칼슘, 비타민 D에 이어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한 가지랍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부러지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뼈에 좋다는 음식도 다 챙겨 먹고 또 비타민 D도 좋다 해서 햇빛도 쐬고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칼슘이 뼈에 잘 붙게 하려면 비타민 K2를 먹어야 한다고 해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골다공증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타민 K2란 무엇일까요? 뼈 건강하면 칼슘과 비타민 D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K가 생소한 이유는 바로 다른 비타민보다 30년 정도 늦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는 과학자 헨리크 담과 에드워드 도이지에 의해서 발견됐는데요. 이들은 생체 기능학적으로 중요한 비타민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비타민 K2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도대체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뼈의 구성 성분인 칼슘은 필요에 따라서 혈액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비타민 K2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서 뼈 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타민 K2는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초식 동물이 엽록소가 풍부한 식물을 먹으면 위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비타민 K1이 K2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풀을 먹고 자란 동물이나 치즈, 달걀 등을 통해서 비타민 K2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대의 축산업, 이 풀이 아닌 곡물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K2를 섭취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식탁에서 비타민 K2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K2의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골절 위험성까지 증가했다라는 보고도 있는데요. 따라서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탁에서 사라진 비타민 K2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김기순 씨는 하루하루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무릎 통증 때문에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데요. 완전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온 뼈 마디마디마다 막 아프고 그래서 보호대를 차면 힘이 받아서 그 걷는 것도 좀 자유롭게 되고요. 힘을 받아요. 내려올 때도 충격이 조금 덜 가요. 그래서 자꾸만 하게 되네요. 뼈 건강이 약해지며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간단한 집안일도 버겁기만 합니다. 지금껏 계속해온 집안일이지만 설거지를 하는 것도 겁이 난다는 그녀. 잠깐 설거지를 했을 뿐인데 손목과 손가락에 저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누구? 언니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 못 들었어. 이거 제가 언니 뼈가 안 좋다고 해서 제가 곰탕을 좀 끓여왔어요. 너무 맛있겠다. 고마워. 근데 언니 이렇게 키가 많이 줄었어요? 3cm가 좀. 다시 그래요? 나 좀 재봐. 한번 재볼까? 응. 이거 160 조금 안 됐는데 확 줄었어 지금. 아 진짜? 3, 4cm. 생각보다 4cm. 많이 줄었는데요? 4cm 여기였으면 줄었나? 좀 더 어떻게 내려. 된 거야? 언니 많이 줄었어요. 허리 좀 펴봐요, 쫙. 요새는 허리도 굽어지는 것 같고 허리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 역시 뼈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큰일 났다. 골밀도가 감소하면 척추뼈가 약해져서 신체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거나 척추뼈가 무너지는 척추 압박골절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허리가 굽으면서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20대, 30대와 비교했을 때 키가 약 3cm에서 4cm 줄어들었다면 이미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언니 반찬이 완전 멸치하고 굴? 뭐야? 요새 칼슘을 먹어야 돼서 신경 좀 썼어. 잘 먹을게요, 언니. 잘 먹을게요. 네. 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칼슘 위주의 반찬을 챙긴다는 기순 씨. 그러나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넘어졌다더니 진짜 반찬이 전부 다 칼슘이야. 내가 요새 칼슘제도 잘 챙겨 먹어. 우리 엄마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빙판길에 미끄러지셔가지고 허리도 다치셨어. 그 넘어지면서 잘못 넘어졌는지 무릎이랑 이 척추 있는데 약간 금이 갔대요. 그래서 엄마도 병원 다니고 있어요. 많이는 안 다치고. 많이 다치신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걸을 때 힘들어 하셔. 예전에는 제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갱년기 지나서부터 무릎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도 아프고 갑자기 그렇게 또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손뼈가 아프지. 넘어져갖고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병원 생활하다가 그래도 그 후유증이 2, 3년은 가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골 감소증이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뼈 건강을 체크하는 엑스레이와 골밀도 검사,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까지 자세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골절의 공포를 느껴봤기에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기순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쪽에 앉으시죠. 제가 미리 전해 들었지만 고지혈증 약은 드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보니 그것 역시 좀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고, 비타민 D라는 수치는 조금 낮게 나와요. 그 수치가 20.9, 꽤 낮게 나왔어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골밀도 검사를 먼저 보자면,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1.0보다 낮은 것을 골감소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아서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것을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는데, 환자분은 골감소증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 진단.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관절 골절, 척추뼈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감소증 환자에서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골다공증이 아니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 수치가 골다공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억제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정상에 가깝게 되돌려주는 게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결국은 굉장히 안 좋은 예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내 여성 10명 중 8명이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이며 남성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소실되며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 텅 빈 뼈가 되기에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골절은 근육 감소, 욕창, 폐렴과 같은 합병증의 발병률을 높이고요. 뼈가 산산이 조각나는 분쇄 골절로 이어지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요, 후유증이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엉덩이 부위인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환자의 40%는 혼자 걸을 수 없고 33%는 무려 1년 동안 요양기관에 의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골절이 생길 확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운 기순 씨.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겨울철 빙판길은 더욱 위험하죠. 혹여나 또 뼈가 부러지진 않을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조심스러운 기순 씨입니다. 예전에는 올라도 뭐 내려가도 별 상관이 없었는데 신경 안 썼는데 요새는 내려오는 게 넘어질까 봐 또 혹시 무릎도 뻐근하게 아프고 조심스럽게 내려오게 돼요. 느려진 걸음 탓에 보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기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녀가 힘겹게 도착한 곳은 동네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배우며 제2의 직업을 준비해 보지만 약해진 뼈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피부 관리도 한 20년 했고요. 설렁탕 집도 한 3, 4년 했고요. 그 좀 힘들어서 좀 뭐 이거 좀 바리스타 자격증 따갖고 이것 좀 해볼까 했는데 손목도 많이 힘이 가고 이거 좀 힘드네요. 예. 작은 컵도 쉽게 놓칠 정도로 뼈 건강이 쇠약해진 기순 씨. 곳곳에 도사리는 골절의 위협 때문에 그녀의 일상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골절에 이어 골감소증 진단까지. 갱년기 이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정도로 약해져 버린 뼈. 그녀의 뼈가 급격히 늙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중년 여성들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한데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골밀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완경을 기점으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급격한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기능은 감소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는 더 활성화되면서 뼈의 재생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칼슘이 풍부한 반찬을 챙겼던 기순 씨. 그러나 뼈는 계속해서 약해져만 갔고 심지어 혈관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이랍니다.
칼슘이 과다 축적되면 돌처럼 단단해지는 석회화 현상이 발생해서 혈관, 힘줄, 장기 등의 어디에나 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온몸에 돌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어깨에 석회화가 진행돼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석회화 건염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혈관에 칼슘이 과다 침착되고 이 남아있던 칼슘이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혈관 석회화 사진입니다. 이러한 석회화의 과정이 몸속에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현상이 지속되면 혈관을 막아서 혈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굳어져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슘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연관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칼슘을 과하게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나이가 들고 혈관이 노화될수록 혈관 석회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복부 대동맥의 석회화 지수를 조사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혈관 석회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의 칼슘 플라크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 시 심장혈관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관상동맥 석회화 CT를 찍어보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관상동맥에 칼슘이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보통 동맥경화증의 결과로 발생을 하고 또 여러 심장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 관상동맥의 칼슘 점수를 추적한 결과 관상동맥의 칼슘 수치가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이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엉키고 침착되면서 석회화를 일으키는데요. 비타민 K2는 혈액에 떠다니는 칼슘을 낚아채 뼈에 붙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다공증이 있는 완경 이후 여성 461명이 비타민 K2를 복용한 5건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비타민 K2 복용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척추 골밀도, 손목 골밀도, 대퇴골 경부 골밀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 들수록 뼈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여기 뼈 건강을 되찾은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날씨인데요. 가벼운 옷차림에 시선 강탈.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숫가를 달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달리기로 다져진 다부진 종아리. 군살 없이 탄탄한 허벅지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윤규미 씨입니다. 추운데 뭐 하고 계세요? 네, 달리기 위해서 몸 푸는 중이에요. 아유, 춥지 않으세요? 아, 달리면 안 춥죠. 본격적인 달리기 전 제대로 몸을 푸는 윤규미 씨. 튼튼한 두 다리 덕에 제자리 뛰기도 거뜬합니다. 준비 운동을 마치자마자 칼바람을 뚫고 호숫가를 달리는 그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힘차게 나아가는데요. 한참을 달려도 지친 기색 하나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뛰시는 거예요? 네, 주중에는 5km 정도 하고요. 주말에는 장거리 훈련 15km에서 한 21km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연세가 얼마나 되실 거예요? 아, 67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아직은 뼈가 쓸만하니까요.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자칫 넘어질까 뛰기도 힘든 나이에 마라토너 못지않은 달리기 실력을 뽐내는 그녀.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답니다. 너무 약하고 평생 제가 어디 아프냐
너무 약하다 이 소리를 정말 듣기 싫었지만 계속 들었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늘 아팠어요. 남편도 시골에 이제 다니러 가고 저 혼자 있을 때인데 자고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못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는 남편한테 나 꼼짝을 못 하겠다고 전화를 했었죠.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규미 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골다공증에 이어 벼락 같은 두통이 찾아와 그녀를 괴롭힌 건데요. 너무 두통이 심하고 도저히 못 참아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혈류에 이렇게 6가닥이 있는데 2가닥에서 장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에서 피를 펌핑하는 끝까지 보내는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꾸준한 노력으로 뼈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왔어? 열심히네. 오늘 같이 해봅시다.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니 같이 하시는 거 누구세요? 네. 저희 남편이에요. 잘 안 하는 캔데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자. 어머니 운동 자주 하세요? 자주 안 합니다. 자주 안 하세요? 네. 아니 그 전에는 안 했는데 하여튼 한 10여 년 전부터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네. 67세의 나이에도 가뿐히 달릴 수 있는 윤규미 씨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어깨를 좀 팔 여기 붙이고 앞뒤로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뒤로 팔꿈치를 뒤로 시선은 15m 앞으로 전방.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마라톤은 전신의 뼈에 일정한 자극을 주는 운동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힘들었어? 달리기는 항상 힘들지.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몸이 변하는 거 느껴진다. 잘했어. 자, 또 이걸 먹어야지. 뼈 건강 관리를 위해 규미 씨가 챙기는 또 한 가지. 쉽지 않은 초보 마라토너의 길을 걸으며 뼈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했다는데요. 처음에 마라톤 시작할 때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당신 진짜 못 뛰었잖아. 그 맨날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 그런데 그때 그 회원들이 비타민 K2 추천해줘서 그게 진짜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뛸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때 이후로 많이 건강이 좋아졌고 지금은 지금까지 중에 최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골다공증의 공포를 잊고 두통까지 사라지자 활기찬 인생 2막을 만끽하는 그녀. 현재 뼈 건강은 어떨까요? 골밀도 검사를 통해 자세히 체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규민님이시죠? 네. 여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6년 전쯤에 골밀도 검사 소견에서는 그 골밀도 수치상 T스코어 마이너스 2.3, 거의 골 다공증에 가까운 골 감소증 소견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달리기도 많이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고요. 6년 전에는 기록상으로는 골밀도 검사가 T스코어 마이너스 2.3, 골 다공증에 거의 가까운 소견이었는데 그동안 운동을 통한 이런 골밀도 증가를 하셔서 그런지 지금은 마이너스 1.5까지 좋아지셨거든요. 이 정도 소견이시면은 어머니 연령대 감안하시면 동년배들보다 훨씬 좋은 수치라고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마다 약 10% 교체되는 뼈. 이때 비타민 K2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 뼈로 잘 전달되지 못합니다. 즉, 칼슘을 잘 붙여야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뼈 튼튼 그녀의 하루는 어떨까요? 이른 아침 뼈를 단련하는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마라톤의 매력에 푹 빠져 전국을 누빈 규미 씨.
집안 곳곳엔 마라톤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마라톤 시작하고 2년 만에 풀코스에 이제 춘천대에서 완주한 기록입니다. 어느 순간 참가하는 대회마다 메달을 거머쥘 정도로 실력이 늘었는데요. 뼈 건강을 되찾은 후 또 다른 인생 목표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70세 2년 뒤에 70세에 또 풀 5시간 안에 완주로 목표를 하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부부가 정성껏 가꾸는 텃밭이 있는데요. 다 살아났다. 이거 뭐 배추 한 포기 좋죠. 제일 작은 거 한 개. 아예 아까 이렇게 했는데 다 살아났네. 다양한 농작물을 길러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규미 씨. 아, 예쁘게 잘 자랐구나. 튼튼해진 두 다리 덕분에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서 하는 밭일도 이제는 식은 죽 먹기랍니다. 저희 놀이터예요. 네. 너무 신기해요. 우리 정말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려주니까 신기해요. 두 사람 이게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네. 풍성한 수확물이 초보 농사꾼을 미소 짓게 만드는데요. 서툰 솜씨에도 무럭무럭 자란 농작물이 기특할 뿐입니다. 부부의 아침 식단은 무엇일까요? 수확한 배추를 깨끗하게 씻고 두부 한 모를 먹기 좋게 썰어 준비하는데요. 입맛 돋우는 밑반찬까지 담아내면 식사 준비가 완료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냉장고 들어갈 되는 거거든요. 요리할 때도 항상 함께하는 부부. 두 분은 항상 그렇게 붙어 계세요? 네? 두 분 항상 그렇게 붙어 계세요? 뭐 공간이 좁은데 안 붙어 있으면 어떡해. 아무래도 뭐 아프다 소리 안 하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예전에는 아프다는 얘기 많이 했었나 봐요. 늘상 뭐 아프다 그러고 뭐 이렇게 휴일 되면 뭐 아예 집에서 쉬는 게 위주고 뭐 그런 식이어서 이게 뭐 야외에 나가거나 이러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죠. 뼈 건강을 회복하면서 부부 사이의 애정 지수도 높아진 것 같은데요. 뚝딱뚝딱 차려낸 그녀의 식단을 살펴볼까요? 여느 집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반찬들,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칼슘은 사실 모든 식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흡수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들어요. 오늘 이거 첫 수확이다. 진짜 첫 수확이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소박하지만 맵기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챙기는 것이 뼈 건강관리법 중 하나랍니다. 그렇게 안 아팠으면 건강에 신경 안 썼을 텐데, 그치? 그렇지. 오히려 그게 내 몸을 더 돌보는 기회였고 감사하게 생각해. 뼈, 관절 이런 건강 관리 잘해서 노후를 즐겁게 보내야지. 그게 최고 잘 사는 거야. 그렇지. 네. 여보, 나랑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있지. 뼈 건강 챙기면서 뼈가 튼튼해지려면 이게 비타민 K2거든. 이게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비타민이야. 윤규미 씨가 뼈 건강을 위해 빼놓지 않는 한 가지,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여보, 칼슘을 너무 강하게 먹을 수도 있잖아, 요즘은. 오히려 강하게 먹으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돌이 된대. 비타민 K2가 그걸 억제하면서 혈행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튼튼해지겠다. 우리 뼈 건강을 더 잘 챙겨서 우리 노후를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도록 합시다. 알았어요.
뼈 건강이 약해지며 전신에 찾아온 이상 신호. 골다공증과 혈관 질환을 이겨내고 뼈 건강을 되찾은 윤규미 씨. 새로운 도전으로 당당히 인생 2막을 시작한 그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비타민 K2가 몸속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비타민 K2를 보충해주면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고 석회화된 칼슘을 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식사에 비타민 K2를 첨가하자 약 6주 만에 동맥혈관의 칼슘이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쇠구슬을 혈관 속에 쌓인 칼슘, 자석을 비타민 K2로 가정하고 시연을 진행했는데요. 비타민 K2가 혈관 속 칼슘을 빼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K2 섭취량이 가장 높은 군에서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은 41%, 그로 인한 사망률은 57%, 중증 대동맥 석회화는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다공증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김기순 씨. 더 늦기 전에 뼈 건강을 되찾기 위해 100세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성공 사례자들의 일상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의욕을 불태우는데요. 이거 보니까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따로 해가면서 몸 튼튼히 잘 하겠습니다. 화이팅! 신나는 음악과 함께 운동 시작! 날씨와 상관없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한발찍기 운동의 장점인데요. 뼈에 칼슘을 붙이고 혈액 속 칼슘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K2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프로젝트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골 감소증과 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던 그녀의 뼈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래요. 우리 안녕하셨어요. 지난번에 뵙고 이번에 네. 이제 2주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좀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 식이 조절도 좀 해보셨고요. 네네. 물론 비타민 D나 골밀도는 사실 뭐 단기간의 노력에 의해서 빠르게 변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치들이 각각 개선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골밀도 검사 결과 T스코어 점수가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1.6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자. 아이고. 꾸준히 뼈 건강을 관리하면서 무기력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조금씩 활력을 되찾은 김기순 씨. 친구야. 아이고 착해라. 예전에는 힘도 없고 아이고 귀찮고 그냥 무조건 불어넣어서 잠만 자려고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신납니다. 두 다리가 튼튼해야 장수한다는 말이 있죠. 건강 100세를 위해서는 뼈 건강을 꼭 챙겨야 하는데요. 여기 앉자. 강골 여왕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흔들으니까 무서워? 이제 앞으로 몸 관리 이제는 앞으로 해서요. 트레킹도 가고 산에도 좀 가보고 놀러도 가보고 열심히 몸 관리 좀 하겠습니다. 그녀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뼈 건강을 지켜낸 그녀들이 섭취한 비타민 K2.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비타민 K2를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섭취해야 하고요. 유아나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항응고제나 항혈전제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 중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바로 서야 집이 튼튼하겠죠? 우리 몸의 중심이자 기둥인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 100세를 향한 지름길입니다.
저도 해냈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십시오. 제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Channel A